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도 주식 투자 수익률 높이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로봇 전략, 주식을 한 번에 사지 않고 기계적으로 나눠서 사는 전략을 소개해 드렸고요. 두 번째로 청개구리 전략,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매매를 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 환승 전략과 어장 관리 전략, 자리맞기 전략을 마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승 전략은 종목을 교체해주는 전략입니다. 우리 택시를 탔는데 하필이면 도로가 꽉 막혀 있으면 지하철이나 버스로 갈아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필이면 내가 투자한 종목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껴서 주가가 더 오르지 못할 것 같을 때 다른 더 유망한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아니 한 번 샀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묻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오래 묻어놓을 수만 있다면 이 환승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오래 묻어놓을 만한 시간적,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결혼 자금이 필요해서 갖고 있던 주식을 몽땅 팔기도 했고요. 또 그로부터 1년 뒤에는 대출금을 갚아야 돼서 갖고 있던 주식의 절반을 팔아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 투자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무한정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한정된 시간과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적극적인 환승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 환승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17년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B항공기 제조사 주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전 세계 항공사의 절반이 이 B사 제품을 쓰고 있었으니까 사실 오래 묻어놔도 걱정 없을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정말 10년, 20년 묻어놓고 안 팔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이 B사의 주식이 박스권에 갇히기 시작을 합니다.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무려 2년 동안 지속이 된 건데요. 이 기간 동안 대형 항공기 추락사고만 2번 발생을 했으니까 사실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2020년 3월 들어서는 더 심각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행, 항공산업이 침체가 되면서 B사 주가도 급락을 했고 2021년 5월이 된 지금까지도 아직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주식에 만약 제가 2017년부터 3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묻어놨다면 저는 지금 돈을 벌기는커녕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2019년 5월에 제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이 B사 주식을 팔고 더 유망해 보였던 D 테마파크 회사의 주식으로 빠르게 갈아탄 건데요. 그때 D 테마파크 회사가 미디어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갈아탄 덕분에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B사 주식은 제가 1년 이상 계속 사 모았을 만큼 좋아했던 주식이라서 털어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만약에 지금 내가 돈 1000만 원이 생기면 이 B사 주식에 투자를 할까? 아니면 D사 주식에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D사 주식에 투자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투자를 할 때 당시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때 그럴 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유망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주식 투자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장관리 전략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마음이 가는 종목이 있어도 혹시 모르니까 이 종목 저 종목에 다리를 걸쳐 놓는 겁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하나에 집중 투자를 해서 확실한 수익을 내자, 이른바 한 방을 노려보자 라는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A 스마트폰 회사 주식이 너무 잘 오르니까 그냥 다른 데서 돈 다 빼서 여기에다가 몰빵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다는 A 스마트폰 회사의 주식도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나가던 대형 기술주들이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쉬어가는 동안 오히려 항공, 에너지 같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잘 오르지 못한 주식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만약 A 스마트폰 회사 주식을 포함해서 이 대형 기술주들의 모든 돈을 몰빵해 놓은 사람이라면 이 6개월 동안 주식 투자가 참 재미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식들은 다 오르는 것 같은데 내 주식만 안 오를 때, 내 옆자리 동료는 계속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내 계좌는 그대로일 때 혼자 시장에서 소외받는 느낌이 들겠죠. 반면 대형 기술주들이 막 오를 때는 못 올랐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 항공주, 에너지주에 내 투자금 일부를 넣어놨었다면 잠깐 이 아이들이 조금 쉬더라도 이 아이들이 또 올라주니까 적어도 시장에서 소외받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 계좌 수익률도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겠죠.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 오르는 주식을 잘 찾아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거겠지만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던가요? 저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산업,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놓음으로써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장 관리 전략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리맞기 전략입니다.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전에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는 전략을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가 배당락일입니다. 배당락일 하루 전에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는 건데요. 배당락일 하루 전에만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해당 분기에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의 배당락일이 4월 1일이면 그 하루 전인 3월 31일에만 그 주식을 사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늦어도 한 달 이내로 내 주식 계좌로 배당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종의 보너스 같은 느낌인 거죠. 하루 차이로 해당 분기에 배당을 받느냐 마느냐가 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배당락일 당일은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인 만큼 그 충격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주식이라면 이 배당락일로 인한 주가 하락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결국에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자 기간에 여유가 있을 때, 나는 이 주식에 오래 묻어놓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 배당락일 자리맞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또 중요한 이벤트는 실적 발표입니다. 미국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일이 1월, 4월, 7월, 10월에 몰려 있는데요. 제가 이 실적 발표를 꼭꼭 챙겨보는 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당일날 크게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특히 예상한 것보다 돈을 더 잘 벌었을 때,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것 같다는 그런 힌트가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오릅니다. 예를 들면 만년 적자이던 회사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든지, 혹은 CEO 같은 중요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다음 분기에 2배, 3배 더 잘 팔 것 같아 라고 희망적인 말을 한다거나, 그런 좋은 소식이 나오기 전에 미리 주식을 매수를 해두는 겁니다.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발표가 난 뒤에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이미 주가가 많이 뛰어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당연히 너도 나도 주식을 매수하려고 달려들 테니까 그만큼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게 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사는 건 조심을 해야 될 수 있겠죠? 기업별 실적 발표일은 어닝 위스퍼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면 매주 실적 발표일들을 체크를 해서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 발표일들을 확인을 하셔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는 기업이 있으면 최소 일주일 전, 길게는 3개월 전에 주식을 미리 매수를 해두면 좋습니다. 물론 예상보다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공부와 생각이 필요하겠죠? 네, 이상 저의 주식 투자 수익률을 높여준 5가지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제 전략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략을 세워두니까 확실히 마음 가는 대로 주식을 사고 팔거나 충동적으로 매매하는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내용들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만의 매매 전략 세워서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